옥외 저장소 시설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잠깐 보시면요. 우선 옥외 저장소라는 얘기는 야외에 저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야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어떤 것들인지 우선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덩어리 상태 유황 기준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상태 유황 옥외 저장소는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경계 표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외 선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 정도가 이 옥외 저장소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점이고요. 자, 우선 설치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면 옥외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일단 안전거리 당연히 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곳. 자,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경계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옥외 저장소야 라는 식으로 경계 표시, 뭐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유공지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옥내 저장소에서도 보유공지 기준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경우는 야외, 옥외에 설치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한 기준은 없죠. 그래서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만약에 10배 이하가 된다. 10배 이하가 된다 그러면 보유공지는 3m 이상. 그 다음에 만약에 10배에서 20배 이하다. 이렇게 되면 5m. 그리고 20배를 초과하고 50배 이하가 된다. 그러면 9m. 그리고 50배를 초과하면서 200배 이하가 되면 12m. 그리고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 옥내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15m가 되는데, 이건 그냥 3의 배수로 3단이죠. 3, 5, 9, 12, 25 여기만 그렇지가 않은데 3m, 5m, 그 다음에 3, 3, 5, 9, 3, 4, 12, 3, 5, 15 이렇게 암기를 하면 옥외 저장소 보유공지 기준은 조금 외우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류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 있죠. 사석유류는 인화점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 불연성 물질. 자, 이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를 3분의 1로 요 주어진 값의 3분의 1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선반 설치 기준인데, 야외 옥외 저장소에 만약에 선반을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반은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하라. 두 번째로는 선반 같은 경우에 해당 선반 또는 그 부속 설비의 자중이라고 해서 스스로 무게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이나 풍하중, 지진 영향 등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이상 하게 되면 좀 많은 양을 저장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높이 제한을 두는 거는 위험물의 양을 좀 규제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반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에다 아무거나 다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이류 위험물 중에 유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사류 위험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석유류. 자, 일석유류 중에서도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석유류, 그 다음에 삼석유류, 사석유류, 그리고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거의 다 되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는데, 일석유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0도씨 이상. 그러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일석유류에 해당이 되지만 옥외 저장소에는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화점이 0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육류위험물. 자,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옥외에다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덩어리 상태 유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덩어리 상태의 유황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나의 경계 표시 면적,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만약에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각각의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이 이상 하지 말란 얘기죠.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인접하는 경계 표시하고 경계 표시와의 간격은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경우에 경계 표시를 만약에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높이 같은 경우에 경계 표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하라는 얘기고요. 유황이 만약에 넘치거나 비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천막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유황을 저장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수구,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분리장치,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 기준 같은 거를 잠깐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중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점은 뭐냐면, 과산화수소라든가 과염소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만약에 5개 저장소에 설치한다, 그럴 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해서 햇빛을 가려주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눈이나 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해서 우리가 5개 저장소에다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캐노피를 설치하는 건 관계없는데, 그럴 때는 환기나 또는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둥은 당연히 내야 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벽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